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40분 간격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해왔다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폭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 때문인데 김 의원은 청와대 수석까지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씨가 이야기할 때 어느 수석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한 것 같아. 최성해 총장은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도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육성 폭로 집중적으로 단독 보도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아들도 동양대에서 가짜 수료증을 발급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주와 수강후기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모레 수도권을 덮칠 예정인데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로 예보됐습니다. 대전에서 부부와 어린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에는 7개월 동안 밀린 우윳값 부지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는 후보자의 부인이 과연 딸을 위해서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뉴스에이는 이 두 정치인의 전화가 외압이냐 아니냐 그 뜨거운 논란을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직접 만나서 그리고 두 차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최 총장은 그때 김두관 의원이 내게 말하기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먼저 접촉한 뒤에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을 시사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나온 대학교가 동양대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지인의 주례를 서준 인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재단에 나왔고 우리 아버지 제자거든. 그래서 좀 내하고 좀 친했어. 김두관 의원이 이제 정치인이니까 주례를 못하니까 김두관 의원 대신 주례를 한 2번 서줬어. 최 총장은 김 의원이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은 나한테 이제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또 참 진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씨가 이야기할 때 어느 수석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한 것 같아. 얼핏 비치더라고.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총장과 가까운 김 의원이 대표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은 청와대로까지 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어제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걸고 45분 뒤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통화에서 조국 교수를 살리자는 말을 했고 총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동양대 총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엔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관 의원에 이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조금 있다가 또 유시민한테 왔고 11시 45분은 통화는 한 5분 했을걸. 유 이사장 역시 최 총장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최 총장이 동양대 교수직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학교에 연구실 룸을 하나 줄 테니까 애들이 공부를 좋아하니까 얘기했어요.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표창장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검찰의 목적은 조국 떨어뜨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시나리오 하나 딱 만들어왔더라고. 요랬지요? 요건 요래 가는 건데 중요한 말씀 다 맞다. 맞고 요래 가는 건데 저쪽에서 목적이 있죠.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임명장 안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검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을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을 하며 조국을 살리자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정결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하여튼 조국 교수 살리자는 그런 뜻이지. 하지만 검찰이 표창장 조작 정황을 이미 알고 있어 도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다 알고 와갖고 결국은 검찰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그 내 심정을 좀 이해하라 그랬어.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솝 우화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인데요. 그러니까 토끼처럼 당신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최 총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전화를 받은 건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총장은 유 이사장이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토끼가 막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가 거북이가 안 보일 정도로 일찍 가면은 그것도 경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자신을 토끼에 비유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증이 진행 중이니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토끼와 거북이를 언급한 이유를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유시민, 김두관 두 정치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청탁, 회유, 외압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어제 저희 채널A 통화에서 청와대를 언급했던 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총장과의 통화 때 법무장관에 임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청와대 기류를 동양대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언론이 질문을 했는데 청와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 해명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성해 총장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자주 제가 소통하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어제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 때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청와대 분위기를 전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내가 좀 전달한 셈이죠. 아무래도 뭐 지금 임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랬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는 겁니다. 다만 수석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석님하고 통화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청와대 사람들하고. 내가 청와대 한 번도 간 적도 없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역시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튜브 언론인으로 기자들처럼 사실관계를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오전 40분 간격으로 잇따라 전화한 건 역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유장관하고 제가 소통을 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화 이후 약 3시간 뒤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나란히 참석했고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어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금 보신 두 정치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한 진보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조국 후보자를 도와주자고 말했고 동양대가 후보자 부인을 위해서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유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성해 총장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탈원했습니다. 아까 보도자료도 하나 좀 내시죠. 해명성 보도자료. 아마 그 뉘앙스는 조국
확실히 좀 도와주자는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언론사 기자까지 나서 조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후 동양대는 오후 5시 무렵 어느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총장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총장의 언론 인터뷰는 무시해달라고 말합니다. 총장님 오늘 저랑 아침에 통화해서 이후에 입장이 나와요. 말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몇 시간 뒤 최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청을 나오며 다시 처음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쟤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고 정경심 교수가 무마 청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정치인 두 사람의 전화 그리고 기자의 조국 후보자 지원까지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 모든 것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2012년 표창장 당시에 총장 직인을 관리해서 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직인 담당 직원일 겁니다. 현재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그 직원을 무능하니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런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2년 9월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총장상 1년 번호는 학교 양식과 달라 위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 번호가 달라. 검찰하고 같이 확인 작업을 했대요. 00일에 나가는데 우리 학교보다는 12 이래 나가더라고요. 같다는 거죠. 당시 총장 직인을 관리했던 직원은 2013년 7월 말에 퇴직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를 무능력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가 바꿔달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빼고 다른 친구를 넣었습니다. 그거 작업할 때는 그 친구가 있었는 것 같아요. 정 교수는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딸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수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전결권을 가진 부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부총장이 제가 보면 전결을 거의 다 많이 하니까 부총장이 해갖고 맨날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팩트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어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사실을 제1보로 보도하자 유시민, 김두관 두 정치인은 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최 총장은 채널A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택으로까지 걸었다는군요. 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택으로는 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오늘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이제 오해를 풀고 싶다며 경북 영주에 있는 최 총장의 집 전화번호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둘 다한테 왔대요. 워낙 연락이 안 되니까 영주 자택으로. 반면 유 이사장은 전화하지 않았다, 누가 장난에 쳤나 보다라며 자택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오늘 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최 총장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된 상황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오해밖에 생기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의심된다는 여권의 시선에 대해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교육을 생각할 때 애들한테 정직하게 살면 바로 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위조 의혹 그리고 친여 정치인들이 걸어온 전화까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왜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민감한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말했을까요?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친분이 깊다고 했습니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아들, 딸과 함께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와가 인사하고 이렇게 갔어요. 또 아들하고 같이. 딸이 보면 참 해맑게 생겼고 막 그래요. 뭐 전혀 티라고 구석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조 후보자 딸에게 수여된 총장상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민했죠. 정 교수가 내한테 착삭하고 뭐 이런데 또 이제 내가 이제 교육자로서의 양심, 바르게 살아로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바르게 가르치겠나.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자 하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힘 좀 좋고 백 좋으면은 애들도 참 좋은 대학 갈라 애들이 많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슬픔이 좀 생겨요. 최 총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대학과 자택이 아닌 모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선 최성해 총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조 후보자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양반 태극기보다 나서 하신 거 아닌가? 현 정권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한국교회 언론의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극우적 사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력은 민주당 주장과 다릅니다. 최 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다는 해명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진중권 씨를 동양대 교수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최 총장의 외아들은 미국 시민권과 미국 금융회사를 포기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최 총장을 잘 아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 총장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가까운 인물이긴 하지만 태극기 부대 성향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여권 인사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여권 인사라는 말에 반문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문제는 지금 여권 인사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유 이사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 여권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 이사장을 왜 여권 핵심이라고 했느냐, 우리 당도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통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검찰 참고인인 최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몇 명이 실제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성해 총장도 이 청문회 증인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족 청문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들이 계속 동양대 총장님 증인 채택을 고수를 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내일 부르기로 한 증인은 11명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서울대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 등입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등 3명은 딸의 논문 제일저자 등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한 임모 씨 등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허위소송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웅동학원 이사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증인을 부르려면 법적으로 최소 닷새 전에 통보해야 해 증인들이 꼭 나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외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정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수사하는 조 후보자 부인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소소한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다며 동양대의 표창장 부실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 기밀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지휘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조금 전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혜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대한병리학회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는데요. 핵심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장 교수는 이를 밝혀낼 연구노트와 연구윤리 승인서 같은 핵심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리학회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논문이 취소되면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입시 서류를 허위 기재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자기소개서에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대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요건이 안 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이 줄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병리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인턴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조 씨는 인턴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분까지 세탁한 겁니다. 이 소식은 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근무할 당시의 신분부터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인턴을 했다고 적었지만 2011년 7월 키스트 전산에는 인턴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키스트 관계자는 연수생과 인턴은 완전히 다르다며 연수생은 연구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 인턴 증명서와 연수생 증명서는 발급 부서부터 형태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조 씨는 연수 증명서를 받아야 했는데 이 증명서를 단 한 번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어머니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동창인 A 박사를 통해 딸을 아르바이트생에서 인턴으로 세탁한 가짜 증명서를 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고의로 경력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면 조 씨와 어머니 정 교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인이 조 후보자 딸의 신병을 전했습니다. 멘탈을 중무장했다며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은 자신의 입시 과정을 도왔던 학원장 A씨에게 메신저로 꾸준히 신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적 이유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 팩트가 전달이 안 된 부분에서는 좀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 논문 일저자 논란과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입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대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요거겠죠. 그러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조 후보자가 입시 과정을 치밀하게 챙겼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학원장이 누군지 A씨에게 물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이 2차례 유급했던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과정을 A씨 지인인 기자가 취재하도록 A씨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멘탈을 중무장했다는 말로 자신의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제자인 조 씨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리기 위해 언론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아들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인 아들은 6년 전 엄마가 교수인 동양대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수강증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수강증 조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먼저 성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동양대학교는 경북 영주 소재 20개 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포함한 교수 8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진행한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입학사정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수료증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당시 서울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조 후보자의 아들 조모 씨 역시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강 대상이 아닌 서울 소재 고교 재학생이 참여해 수료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조 씨가 대입을 앞두고 스펙 쌓기를 위해 어머니가 참여한 학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강의 실적을 남기려 찍은 사진첩에 조 후보자 아들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두고 허위 수료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제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2013년 인문학 강좌 수료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은 문제의 인문학 강좌를 들었다면서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라는 후기 작성사의 인터넷 아이디가 눈길을 끕니다. 이어서 권술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5월 올린 동양대 인문학 강좌 후강 수기는 2개입니다.
너무 비시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서야 올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첫 번째 후기에는 유시민 전 장관의 신앙독 동영상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다른 후기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작성한 겁니다. 후기 작성자의 아이디는 가르. 회원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58세 여성입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출생 연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온라인 카페에서 가르 아이디를 쓴 여성, 자신을 조 씨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 대신 수강 후기를 작성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가르 아이디 이용자는 최근 조 씨의 고등학교 온라인 카페와 동양대 인문학 강좌 사이트에서 모두 탈퇴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내일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남동생의 스펙 관리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같은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 학교의 후배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한영외고 영어교지 편집부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만 이례적으로 면접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당시 동아리 관계자는 이런 특혜가 조 씨의 누나 덕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2008년 이 동아리의 초대 편집장을 지낸 후보자의 딸이 관계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너네가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자기가 만든 동아리 왜 자기 동생 함부로 떨어뜨리냐. 조 씨는 추가 기회를 얻었지만 또다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조 씨 누나가 또 한 번 압박성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압력에 의해서 붙긴 했는데 저희한테 되게 압박이었죠. 친구들이 전화 오셔서. 이 동아리는 대학 입학 때 주요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교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와 서울대 대학원 지원서에 이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에게 스펙을 물려주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오빠가 채널A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야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땅으로 지난 2000년 6월 부산 동아대학교에 일부 매각됐습니다. 총 6만 9천 제곱미터 중 1만 2천 제곱미터가 1억 7천만 원에 넘어간 겁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아버지인 조모 씨가 이사회를 열었고 조 후보자도 이사로 참석해 매각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들은 땅이 1억 7천만 원에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1억 7천만 원은 학원재단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처리문을 위해서는 차기에 다시 등록도 해서 결혼을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야. 이대로.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지낸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법인의 돈을 가져갔다면 횡령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웅동학원 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 후보자 일가가 학원 회계 비리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서울대 학생들의 시선은 냉랭함을 넘어 싸늘하기까지 합니다.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본관 앞에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조국 임명 반대한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조국 임명 반대한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자녀가 특권층 부모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접해볼 수조차 없는 기회를 특권층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미래를 조 후보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장관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며 사회 특권층에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들에 면죄부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후에는 국내외 85개 대학 교수 196명이 나서 후보 사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특혜 탈법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 후보직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고려대와 서울대의 3차 촛불 집회도 각각 내일 저녁과 오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정의를 요구한다. 오늘 아침 서울대 로스쿨에 걸린 대자보 제목입니다. 제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이 낸 성명인데 재학생 투표자의 84%가 이 성명서에 찬성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건물 벽면에 커다란 대자보를 펼쳐붙입니다. 대자보에는 조국 후보자에게 정의를 요구한다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어제 로스쿨 재학생 투표에서 84%의 찬성을 받아 발표하기로 결정한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성명서입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하고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은 정의를 얘기하시면서 전혀 하는 거 되게 다르다. 찬성으로 투표했습니다. 성명서는 또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의혹 해소 전까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명을 강행하고 그 모습, 공정한 모습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재학생들마저 사퇴를 촉구하고 등을 돌리면서 조 후보자는 제자들의 지지도 잃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레 토요일 상륙하는 태풍 링링. 살인적 강풍과 함께 오는데 수도권도 강타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몰아칩니다. 간판은 날아갔고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든 일본 오키나와 상황입니다. 태풍 링링은 모레 저녁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로 상륙해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링링은 북위 30도 부근에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세력이 강해지는데 강한 남서풍을 타면서 세력이 약해질 틈 없이 한반도로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인 오른쪽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 제주도 서쪽 해상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기간 동안에는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북상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 지방에서 최대 300mm의 비와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이 예보됐는데 섬 지역에서는 초속 55m 이상, 즉 시속 200k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무너뜨렸던 태풍 매미를 비롯해 뿌라삐룬, 루사 등 역대급 강풍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취소됐고 정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남편이 가족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족의 집 앞에는 우유값이 7달 동안 밀렸다는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에 서 있고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33살 엄마와 초등학교 2학년 딸,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5분. 남편 43살 이모 씨도 근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옷 속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가족들의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점을 볼 때 이 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보고
하고 내가 엄청 잘 그랬는데. 이 씨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앞에는 월 3만 원대인 우유값을 7개월간 밀렸다는 고지서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유서에서 사채를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고금리나 불법 추심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큰 부분도 병행해서 수사 진행입니다. 끝날 예정입니다. 또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유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며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는 어제 저녁 택시를 타고 홀로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8시간 만입니다. 이 씨는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검찰 측에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적발된 이 씨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3일 소환 조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제기된 특혜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한 뒤 변종대마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도出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속시킨 심사를 포기한 것은 혐의를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씨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변종 대마를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시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주택가에서 달리던 열차가 트럭을 들이받고 탈선했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열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열차 앞부분이 불이 붙은 채 반쯤 기울어졌습니다. 추가 폭발 우려에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탈출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철길에는 오렌지, 레몬 등 과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쿄 남서쪽 요코하마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려던 트럭이 열차와 부딪힌 것은 오전 11시 40분쯤. 이 사고로 과일 배달을 하던 60대 트럭 운전사는 숨졌고 승객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いやびっくりしてまさか近所でこういう大きな事故が起こるとは思わなくて飛んできましたよ。この辺結構子供とか保育園とか小学校も多いのでちょっと怖いですよね。 일본 언론에 따르면 12톤 트럭이 좁은 건널목을 건너던 중 열차 차단기가 내려와 갇히게 됐고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열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直ちに情報連絡士を設置をし対応に当たっております。関係機関による事故原因の調査等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해당 구간은 열차가 통상 시속 120km로 달리는 곳으로 트럭을 발견한 열차 기관사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비틀즈 존 레논의 아들이 일본 우길기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존 레논의 아내는 일본계죠. 이 아들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정한이 기자입니다. 전쟁 반대를 외쳤던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인 션 레논.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한국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논란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뮤리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우길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모습에 한국 네티즌이 우길기는 나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자 뮬은 우길기는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나치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뮬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자 션 레논도 가세했습니다. 우길기를 볼 때면 예술과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며 우길기 옹호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역사 교육을 못 받은 인종차별주의자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네티즌들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션 레논은 우길기가 아시아 나치라는 생각은 어이가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일본인 오노 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이 우길기를 소재로 한 이모티콘을 판매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모티콘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인 측은 지난 3일 이모티콘을 발견한 뒤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올해 인촌상 언론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2114년 발표될 원고를 봉인한 소설가 한강. 마침내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100년 뒤의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거기 아직 내가 쓴 것을 읽을 인간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소설가 한강이 올해 인촌상 언론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고전이 될 작품이 기대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촌상 교육부문에는 한국교육철학계를 이끌어온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정됐고, 인문사회부문에는 몽골 제국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 김호동 서울대 석좌 교수가, 과학기술 부문에는 데이터과학 국제적 권위자인 통계학자 박병욱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33회를 맞은 인촌상 수상자에는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빗줄기는 약해지고 지금은 잠시 그쳐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강원과 충남, 호남과 제주 동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부는 오늘 밤사이 그치지만 중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중부 쪽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중부와 전라 해안, 제주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영동과 충청, 호남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계속 비가 오는데요. 주말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엄청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100에서 200mm, 중부와 호남 내륙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전해상에 물결이 최고 9m까지 거세게 일며 집채만한 파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나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철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고 공부를 잘했던 청년은 20대 때 급진적 사회주의에 빠졌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법학 박사를 따고 대학에서 진보 정치를 했지요. 이처럼 세련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내일 청문회에 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쏟아진 의혹과 실망, 그리고 후보자가 내놓았던 항변과 사죄. 내일 그의 생애와 그의 정치가 진실의 탁자 위에 오르게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